나는 당뇨가 있다. 나는 당뇨 있다. 수강생 38명 중 20명이 혈당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뇨를 체크하니까 경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117이 나오고요. 또 소변도 약간 이제 이렇게 거품이 약간 익으면서 지금 당뇨가 저한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외할머니, 엄마, 저 그렇게 가족력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혈당이 웬만해가지고는 잘 안 떨어져요. 실제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2명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된다는데요. 문제는 고령일수록 혈당 조절이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당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작년, 자작년에는 조절이 됐거든요. 근데 조절이 안 돼. 자꾸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약을 늘렸어. 약 하나를 먹던 걸 2알로 늘린데도 당이 계속 올라가고 아침 당뇨가 안 떨어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 인구 4명 중 3명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오르는 순간 조절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금세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반면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이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을 내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뇨병을 개선하고 싶다면 식습관 개선도 좋지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시스템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당뇨 때문에 고민이라는 두 주부와 안영진 내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당뇨 이야기. 두 분은 모두 당뇨가 있으신 거예요? 당뇨라는 건 몰랐는데 그 검사하면서 당뇨 우연히 찾게 된 네, 거예요? 당뇨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약도 먹고 있고 또 인슐린까지 맞고 주사도 있어요. 받고 약도 드시고. 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그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원해서 검사를 해봤다가 찾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당뇨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계속 합병증을 만들 확률을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를 뭐 침묵의 살인자, 뭐 사일런트 킬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는 당뇨병. 그러다 보니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문제는 나도 모르게 방치된 당뇨병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20년 기준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 5위가 당뇨병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 혹은 당뇨 전 단계를 알고 나서 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서 관리는 뭘 시작을 하셨어요? 뒷산에 올라가는데 매일 가지는 못하고 그냥 시간 날 때 갓 쏟고 줄이려고 노력을 했죠. 탄수화물도 줄이고 잡곡광 먹고 네.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검사를 다시 해보신 거예요? 뭐 좋아지나 나빠지나 혹은 그 이제 정기 검진을 제가 또 했죠.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갔다? 네, 더 올라가고 공복 혈당도 지난번보다 안 좋으니 약을 먹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그래서 약을 시작하자. 그러셔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일 작은 거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당뇨병 단계에 들어온 거네요. 그때는 이제 경각심이 확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홍용순 씨처럼 저는 당뇨병이 아닌 아직은 그 당뇨 전 단계. 근데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들을 저는 약간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왜?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약을 시작하고 나서 약을 끊는 게 참 어려워요, 당뇨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돌려야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걸 참 행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직 나는 그래도 당뇨병은 아니니까 좀 아직은 좀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뇨 전 단계에서 식이랑 운동에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혈관이랑 온 몸은 다 노화가 그냥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홍영순 씨가 당뇨와의 밀당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과일을 손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 밥보다는 이렇게 과일로 식사를 대신한다고요. 밥을 이렇게 차리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영양가 많은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두유도 제가 직접 만든 걸로 해서 영양적으로 아주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먹고 있어요. 식사는 건너뛰면 안 될 것 같고 탄수화물은 줄여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과일이랍니다. 비타민에 식이섬유까지 풍부하니 밥보단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남편 하는 얘기가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한다. 맨날 영어로다가 얘기해 주면서 아주 둘이서 그냥 사과는 하루도 진짜 안 빼고 항상 먹고 여행 갈 때도 우리는 다 싸가지고 가면서도 막 먹이고 막 먹고 진짜 과일을 거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매일 먹고 아이고 약을 또 먹어야지. 홍영순 씨가 매일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약인데요. 벌써 10수년째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던 터라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만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문제였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심각한 걸 모르다가 약 먹으시오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TV에서 뭐 다리를 절단했니 뭐 눈이 어떻게 됐니 뭐 그래도 내하고는 거리가 먼 거로 우리 집안에서 뭐 우리 어머니가 좀 당뇨 끼는 있으셔도 그냥 저혈당 쇼크 정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아,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지. 당뇨병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시작했답니다. 늦었지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그나마 마음이 놓인답니다. 둘, 여섯, 아휴,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라. 시작한 지 5분 만에 포기를 선언한 영순 씨. 하지 않던 운동을 하려니 몸이 따라주질 않는답니다. 매일 해야지 이게 좀 근력도 생기고 좀 오래 할 텐데 이게 작심삼일이라 그때 맘 먹고 컨디션 좋은 날은 좀 하다가 안 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 하면 이렇게 힘드네요. 아, 오늘은 또 당 수치가 어떻게 나왔으려나? 나름 운동도 했으니 혈당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며 재보는데요. 오늘도 역시 높게 나온 식후 혈당. 답답한 상황에 한숨만 깊어지는 홍영순 씨입니다. 자, 이제 홍영순님의 일상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켜봤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요? 네. 뭐냐면 이제 공복 혈당은 그냥 제쳐두고 식후 혈당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식후 혈당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예, 그리고 제가 식욕이 좋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먹고 싶어가지고 얼른 또 식탁에서 뭐를 떨어져요. 제가 그렇죠. 먹고자 하는 양을 거죠. 먹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소파에 가서 앉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졸려와. 졸려와. 그게 스파이크. 맞아요. 현상. 혈당이 올라갔을 때 스파이크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의 혈당 관리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공복 혈당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혈관 안에 포도당을 잘 조절할 수 있냐, 내 대사가 원활하냐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식후 혈당은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하고 단당류,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그것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식후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공복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기능을 잃거나 망가져 버리면 공복 혈당은 조절이 안 돼요. 이 혈액 속의 포도당들이 적절한 장기로 조직으로 이동을 하거나 세포막 이동을 통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는 애도 열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얘도 인슐린이에요. 안 맞는 키로 돌리면 안 열리듯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들은 세포 문을 잘 못 열어요. 이게 포도당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여기 못 들어가나 보다 하고 또 혈관 안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이게 당뇨를 악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혈당 관리를 공복 혈당 관리까지 잘 하려면 고장난 인슐린과 고장난 세포, 고장난 열쇠를 다 되살려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시스템 자체를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관리가 되는 상태가 돼야 당뇨의 합병증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